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이번에도 중요한 뉴스들 4가지 정도 나왔는데요. 우선은 미국 시장에서는 닐 카시카리의 발언이 가장 중요했던 가운데 그와 다르게 또 다른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외신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기사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 내용입니다. Auto sales likely fell in 2022 because of supply chain chaos. 네, 미국의 신차 판매와 관련되어 있는 뉴스였는데요. 지난해 미국에서 팔린 신차 수가 1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는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관련 업계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찰스 브로 콕스 오토모티브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입니다.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동차 수요가 둔화되고 잠재적 구매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발언이었는데요. 우선 월스트리트 저널 및 다른 외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새 자동차 수는 전년보다 8%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1,370만 대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코로나 이전 수준과 비교했을 때는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인 겁니다. 이 신차 판매 감소는 글로벌 공급망 타격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된 데다 이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차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공급 부족 현상으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또 지난해 12월에는 결국에 신차의 평균 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한 건데요.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공급망 문제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현금 유동성 축소 등이 원인이 되어서 이 신차를 구매하려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주된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WHO says China data under present COVID surge and deaths. 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한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중국에서 발표되는 통계는 코로나19의 진정한 영향을 과소평가한 결과라고 믿는다고 마이클 라이언 WHO 비상대응팀장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확진자 및 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 수를 축소해서 발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WHO 측에서 나온 건데요. 마이클 라이언 WHO 비상대응팀장은 현재 중국에서 발표되는 통계는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와 중환자 입원 사례 수, 그리고 사망자 수 등 측면에서 코로나19의 진정한 영향을 과소평가한 결과라고 밝힌 겁니다. 라이언 팀장은 특히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인 사망자 통계를 중국이 과소 산정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과 관련되어 있는 보도 내용이고요. 마켓워치 보도 내용입니다. Google and Facebook's dominance in digital ads challenged by rapid ascent of Amazon and TikTok. 네, 구글과 페이스북이 시장 점유율 측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자세한 기사 코멘트 살펴보시죠. 구글과 메타의 온라인 광고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습니다.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 합계가 지난해 50%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인사이더 인텔리전스는 두 회사의 점유율이 2023년에는 44.9%를 기록하고 2024년에는 4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가장 점유율을 많이 확보해왔던 이 구글 그리고 메타가 이 시장 지배력이 점점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인사이더 인텔리전스는 분석을 하면서 올해 구글과 메타의 비중이 모두 작년보다 축소되면서 양사의 비중 합계가 44.9%에 그치는 등 앞으로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한 건데요. 이에 대해 인사이더 인텔리전스의 제커리 골드너 애널리스트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며 모든 마케터는 더 많은 광고 옵션을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원인을 분석해 보자면 메타 점유율은 2021년 애플의 아이폰 관련 정책 변화에 직격탄을 맞은 바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만들었고요.
대부분의 이용자가 동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맞춤형 광고를 제공해서 매출로 연결시키는 메타는 곤란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사 플랫폼상의 구매나 검색 이력 등을 바탕으로 맞춤형 광고를 하고 있는 아마존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는 현재 선점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이 구글과 메타가 다른 아마존이나 틱톡과 비교했을 때 밀려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다음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 소식이었는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Microsoft drops after UBS analyst warn of weakness in the cloud.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UBS의 분석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UBS가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어떠한 의견을 내비쳤는지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UBS 애널리스트 칼 키어스테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 주가를 하향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최근 사업인 애저가 급성장 감속세에 들어가고 있다고 분석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신사업으로 하고 있는 애저에 대해서 회사의 성장 동력이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사업이 기대감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악재로 작용을 한 거고요. 또 침체가 어려운 이런 경제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마이크로소프트의 환경 또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봤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떠오르는 오피스 365의 매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악재로 받아들여지면서 UBS는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고 투자 의견까지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역시 타격을 받았던 시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기사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